안녕하세요. 반말리 선장입니다. 오늘은 선상낚시의 이해 1편에 이어서 그 부가적인 그 다음 2편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대부분 선상낚시를 생각하시기를 혹은 접하시기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낚시가 TV에서도 나오고 뭐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낚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낚시를 해봐야겠다 해서 나들이 뭐 소풍이라든지 뭐 피크닉 이런 거 캠핑 가셨을 때 주변에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낚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현장에 가서 급하게 그 주변 낚시방이라든지 혹은 뭐 인터넷에서 조금 준비를 하셔서 가서 던져본다 이거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막 던지면 사실 맨 땅에 헤딩하기죠.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맨 땅에 헤딩하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족을 좀 못 얻었다. 낚시를 하러 갔는데 많이 못 잡았다. 혹은 뭐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러면 막 알아보다 생각하는 게 배를 타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더라. 오, 그럼 배를 타야겠다. 이런 식의 전개로 선상 낚시를 접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과정 중에도 주변에 선상 낚시를 하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상 낚시를 먼저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낚시가 있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근데 모든 것에는 왜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죠. 어떻게죠. 낚시에서 왜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게 그렇지만 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선상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왜 못 잡았을까? 여기에 고기가 없구나. 뭐 어떻게 할까? 배를 타면 잘 잡는다더라. 이 왜와 어떻게가 이렇게 세트를 이루면서 고기를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배를 타서 많이 잡겠다라는 이 왜와 어떻게 시작점부터 사실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사실 낚시죠. 결과물이 있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해요. 골프장 가서 골프공 주워 오실 겁니까? 아니면 당구장에서 당구공 주워 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일하게 이 낚시라는 취미가 내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뭔가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한 그런 행복이 또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다 보면 조금 음,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낚시에서 취미 활동을 할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은 보너스고 그 안에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뭐 예를 들면 같이 낚시를 간 사람과 10시간이나 혹은 12시간, 뭐 한 10시간 이상 바로 옆에 붙어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연인이나 가족끼리 평상시에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거의 반강제로 10시간 이상 딱 붙여놓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주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아주 특별함들이 낚시에 있어요. 그리고 선상 낚시에는 그게 극대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낚시, 다른 스포츠하고 다르게 실제 다른 낚시나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실제 경기라든지 실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잠깐 빼고는 핸드폰을 본다든지 각자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선상 낚시는 그럴 수가 없죠. 뭐 한 군데 이 작은 공간에 아예 묶어놔 버리니까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선상 낚시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리라는 거. 나의 위치, 나의 자리. 그 자리나 위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선상낚시에서는 내가 서는 낚시하는 자리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낚시한 경력의 어떤 위치, 혹은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든지, 내가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따라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위치나 그런 자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전반적인 걸 해보려고 해요. 선상낚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 중에 그런 자리나 위치가 있습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강제적으로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가지 않고 헤엄쳐서 나가지 않고서는 내릴 수가 없거든요. 한번 타면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잘 어우러지느냐,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날 즐거울 수도 있고,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아주 최악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배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려. 이 배려라는 게 뭐냐면, 저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많이 강해졌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강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주의라는 것을, 개인주의 이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주의다라고 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개인주의란 내가 누구 거를 무시하고 누구 거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해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기주의죠. 그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는 나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개인주의인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도 나를 침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개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남을 해하지 않아야 돼. 남을 피해주지 않아야 되고, 남을 해하지 않아야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그래야만,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아야 누군가도 날 해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주의예요. 이 낚시에서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걸 이기주의라고 착각하시고 이기주의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배 같은 경우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좌석 간 좌석이 2m씩이에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의 간격이 2m. 나의 공간이 2m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2m가 주어진 공간에서만 해도 되는데, 그걸 더 벌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반말리어보다 훨씬 좁은 배들이 많아요. 1m밖에 안 되는 배들이 허다합니다. 1m 50도 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배에서는 오히려 싸움이 안 나. 왜? 더 이상 넓힐 게 없어. 갈 데가 없어요. 내 어깨 옆에 어깨 있다 보면, 내가 밀면 저 사람이 밀려가 나가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넓게 공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게 다 내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남는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침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1년에 한 10분,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죠. 다른 배에서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막 내 걸 쥐다 보니까, 그 내가 내 거라고 쥐었던 것들 중에 남의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에서 그런 분들이 보이면 저는 강하게 제지를 합니다. 선생님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분이 주어진 자리는 거긴데, 조금 더 쓰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못하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어.
제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바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리 싸움. 그래서 자리 싸움은 반말려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빈자리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리를 서로 변경할 때도 꼭 선장한테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서로 낚시하시는 분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경력자라든지 혹은 조금 힘이라든지 덩치나 성향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거나 덩치가 작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조금 소극적이거나 경험이 없거나 좀 우위가 아닌 열쇠가 있는 분들은 싫은데도 그냥 불편한 게 싫어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그냥 거절,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거절하기 그러네 하면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꽤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열쇠에 있는 분, 경력이 부족한 분, 혹은 어떤 성향이 소극적인 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분이나 경력이 많으신 분 굉장히 불쾌하시는 경우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 선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걸 받아들이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그 보호의 의무가 선장한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내 자리가 여기냐. 그냥 추첨해서 돌립니다. 뺑뺑이 돌리면 한 자리가 정해지면 남의 자리, 다 남은 자리는 그냥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약 순서대로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두 분 정도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되게 웃긴 겁니다. 앞자리에 서면 많이 잡는다. 앞자리에 서면 잘 잡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뒷자리에서도 잘 잡는다. 어제 뒷자리는 그렇다 치고 앞자리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배가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선입견입니다. 이건 배가 앞으로 가지 옆으로 가진 않으니까 배가 뭐 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앞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전진 후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포인트에 들어갈 거다라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풍을 놨을 때, 물풍을 놨을 때 배가 있으면 이게 풍이에요. 줄이 이렇게 달렸어. 이런 모습이잖아요. 배가 풍에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가 물이 끌고 가가지고 배가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끌려갈 수도 있죠. 끌려갈 수도 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바람이 정면에서 계속 불고 있어. 근데 물 방향이 저쪽이야. 물 방향하고 바람 방향이 정반대인 180도 정반대인 경우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물이 끌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꾸로 물 가는 방향으로 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바람도 일로 불고 물도 이렇게 가면? 아닙니다. 돌아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배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배가 바람에 떠내려서 이렇게 바뀝니다. 180도. 물 방향이 여기고 바람 방향이 여기인데 배는 이렇게 가. 왜냐면 바람이 배를 계속 미니까. 그럼 왜 여기 있냐 얘는? 물을 잡고 있는 겁니다. 풍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경우는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물을 잡으면 끌려가는 거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안 가려고 잡으면 안 끌려오려고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밀리는 거예요. 앵커라고 하잖아요. 앵커. 씨앵커.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면 뒤쪽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런데 물은 일로 가고 바람은 여기서 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씁니다.
완전히 옆으로는 못 쓸 거예요. 간혹 바람이 좀 세고 물이 센 날은 거의 옆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자, 어쨌든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면 정면, 정 앞쪽이나 정 후면 쪽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편견을 버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자리에 대한 의식이 자유로워져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엉킬 거다. 엉키지도 않았는데 엉킬 걸 먼저 겁을 내고 오시는 거죠. 엉키지 않습니다. 잘. 뭐 빌런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빌런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은 그런 얘기 하는 분이 빌런이에요. 진짜 고수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 알거든. 그리고 얼마든지 대처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번 걸리나요? 많이 걸리면 한 10번 엉킬 거예요. 한번 10번 엉킬 거예요. 우럭낚시에서 침상 같은 경우 할 때 앞으로 들어가는 장이 뒤든 앞이든 어딘가가 들어가면 그분이 먼저 잡을 수 있어요. 확실히 우럭 침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걸려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대처하기도 좋습니다. 앞에 걸렸다. 그러면 나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야지. 분명히 5m 뛰어라, 뭐 10바퀴 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시사항을 어기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걸리는 거죠. 왜? 나는 바닥을 확인해야 되겠거든. 바닥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옆에 사람을 잘 보고 있으면 먼저 진입한 사람이 걸리면 내가 얼른 빨리 그때 대처하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긴 한데 뭐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스킬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봐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도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엉킴과 밑걸림에 대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밑걸림 하면 빠질 수 있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끊어지면 잽싸게 다시 묶으면 되는 거고 채비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새 가지줄이라는 채비를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가지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얼른 빨리 묶고 빨리 낚시를 진행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지줄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가지줄 쓰신 분들이 가지줄 안 쓰시고 직결로 하셨으면 더 잡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가지줄을 원래 잘 쓰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동안에 직결로 계속 쓰다가 몇 년간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 가지줄 연습한다고 가지줄 썼는데 잘 될까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익숙하지가 않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죠. 유행이니까 다 그걸 쓰니까 나도 그걸 써야 되겠고 그게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가 없어요. 거기에 왜가 없어요. 왜 잘 나오는지, 왜 가지줄이 잘 나올 거야? 이게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가 나오고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데 왜도 없고 어떻게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다. 요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지줄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리가 앞이냐 뒤냐 가운데냐 이거는 본인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에 안 서도 중간에 서도 나는 뭐 내 낚시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내 낚시를 하니까 여기 상황은 어쨌든 무슨 상관이야. 저희 반만료가 25m입니다. 길이가 25m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 10명씩 쓴다고 쳐요. 앞에 선수 빼고 5m 빼고 20m 안에 2m 간격씩 10명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맨 앞에 사람 포인트하고 내 맨 뒤에 사람 포인트하고 다르죠. 같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달라요. 같은 데를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앞에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어떤 논리적이지 않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논리적이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래요. 내가 앞에서 낚시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봤어요. 문어 낚시 하시는 분이 문어 좀 낚시를 잘 하시나 봐요. 근데 내가 앞에 있는데 뒤에 사람이 자꾸 먼저 잡는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앞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가 먼저 들어간다 이거야. 근데 뒤에 사람이 먼저 잡는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초조한 거예요. 내가 맨 앞인데 왜 뒤에 사람이 먼저 잡냐.
심지어는 엊그저께 제가 본 것 중에 배가 뒤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가 못 잡았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다. 어처구니가 없죠. 심지어 그 문어 하신다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뒤에 사람이 자꾸 잡으면 빨리 뽕돌을 무거운 걸로 바꾸래. 빨리 무거운 걸로 뽕돌을 바꿔서 뒤에 사람보다 먼저 내리면 된대. 나 저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이건 뭐 거의 뭐 물리의 법칙이나 뭐 어떤 물리, 자연, 과학 이런 걸 뭐 다 무시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문맥상 맞아요. 내가 무거운 거를 넣으면 먼저 내려가겠죠. 얼마나? 뭐 한 10초? 뭐 많은 한 20초? 몇 초 차이도 안 납니다. 몇 초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그 10초 먼저 넣어가지고 내가 잡았다. 그게 무슨 어떤 진짜 어떤 그런 스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는가 봐요.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우럭 침선이나 우럭 어초를 탄다든지 우럭 포인트의 어떤 특정한 지점을 이렇게 계속 공략하는 스팟 낚시를, 어떤 스팟을 공략하는 낚시를 할 때는 제가 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려요. 자, 앞쪽 왼쪽 대각선으로부터 들어갑니다. 뒤쪽 오른쪽 대각선으로부터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대처하기가 좋거든요. 항상 정점의 위에서만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팟이라는 그 핀 스팟이라는 게 여기 있으면 어초가 5m짜리가 있으면 핀 스팟이 5m고 이 옆에가 바운더리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요 위에 꼭대기에만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에도 있고 경계면에 이거를 엣지나 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에서도 나오는 패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점에 내가 핀을 찍어놓은 딱 거기다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진짜 대단한 신이에요, 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생겼다, 사각형이다, 뭐 아니면 삼각형이다, 철제 구조물이다, 뭐 구멍에 들어가지 않게 너무 밑으로 내리지 마라, 그리고 어초가 몇 개 연달아 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자신 있는 분은 풀 트시고, 그런 걸 모르시거나 자신 없으면 몇 바퀴 감아서 1m 띄워서 갑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심지어는 제가 어탕 그림까지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보고 듣고 믿는 것들 때문에 선정에 나만의 독단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상낚시는 단체로 활동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서 있는데, 자리 얘기니까 중간에 서 있는데 배는 앞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선수는 저희들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선수 맨 앞에 저쪽에 난간에 최대한 붙여서 거기서 앞에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앞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한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분 못 잡았어요. 건너뛰고 중간부터 잡기 시작하는데 뒤에 쭉 잡아요. 똑같이 앞으로 들어갔는데 앞에 분 쭉 절반 건너뛰고 중간부터 쭉 뒤로 잡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드려요. 자, 포인트는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앞으로 들어가니 뒤로 들어가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들어갔는데 중간부터 잡으시네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갔는데 뒤에 사람부터 잡으시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 일들이 흔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속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오는 채비들이나 미끼들이나 루어를 보고 뭐가 지나갔네, 먹을 거네, 계속 오네 하면서 뒤에서 우당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갑오징어 같은 경우나 쭈꾸미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유속이라든지 그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때 뭐 단정적이거나 단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앞에만 있어야 잘 잡는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앞에 사람이 앞에 있어서 잘 잡는 것 같죠? 잘 하시는 겁니다. 낚시를 잘 하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이 낚시를 잘 하셔서 잘 잡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맞아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웬만큼 앞에 서기가 어려워요. 맨 선수 위에,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 위에 올라간다는 거 보통 성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런 경우 있죠. 앞에 사람이 막 잡는 거 보이면 앞에 사람은 잘 보여요. 다 낚시할 때 뒤 보고 하지 않고 앞에 보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앞쪽을 보지 뒤를 막 돌아보면서 하지 않거든. 이것도 선입견이긴 한데 배가 앞으로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앞을 보면서 낚시를 하는데 맨 앞에 사람이 제일 잘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선수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보이고 여기 사람도 여기 보고 두 번째 사람도 저기 보고 저 사람도 저기 보고 이런 공통된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기 때문에 계속 잡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시각적인 착각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으면 잘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앞에 막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뭐 잡는 거 보고 거기 포인트가 잘 나온다고 앞에 가시는 분들. 저는 그래요. 가세요. 가서 하세요. 못 잡아요. 앞에 간다고 잡습니까?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잘 잡는다, 앞에서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가서 잡아서 저쪽 통에다 갖다 넣고 또 올라가서 잡고 통에다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밑에 있어도 잡습니다.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힘, 에너지를 운동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죠. 그리고 조금 그걸 캐치하시는 분은 앞에서 잡았으면 거기다 놓고 다시 내립니다. 바로 다시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포인트 이동할 때 한꺼번에 갖다 놓는 게 맞겠죠. 자리를 완벽하게 이동하든지. 어쨌든 자리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낚시 경력으로서의 자리, 나의 위치. 선배분들이, 경력자분들이 배려를 해서 후배분들,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입문자분들을 좀 케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조금 낚시를 먼저 했다고, 뭐 1, 2년, 2, 3년 먼저 했다고 막 승질을 내고 화내고 막 초보자한테 좀 줄 갈리지 말라니까 그거 어떻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뽕돌 무거운 거로 바꾸세요 하고 막 지적질 하시고 막 그게 뭐라고 하시는 분, 막 자기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경력자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의 위치가 아니죠.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 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더 하셔야 돼요. 진짜 고수분들이나 진짜 경력자분들은요, 자기 거 끊고 묻고 안 되면 초보자분 거나 옆에 분 거를 끊더라도 다시 제대로 묶어주고 그 정도까지 합니다.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그 정도 자신감도 없이 자기가 낚시 잘한다고 하는 건 참 꼴불견이죠. 꼴불견입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고 그게 꼴불견이에요. 어쨌든 이기주의로 바뀐 거죠.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바뀌는 것 중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여야 되라고 예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겁니다. 그런데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이건 아니죠. 이게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왜? 이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야,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 조금 취하는 것 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 고기도 내가, 저쪽 앞에 있는 사람도 고기도 내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례로 옆에서 제가 잘 잡고 있으면 엄청 잡았어요. 계속 넣으면 잡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선장님이 그렇게 잡으시면 내가 잡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옆에 사람 걸 내가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내 걸 뺏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심리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초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옆에 사람 건 옆에 사람 거고요. 내 건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놓쳤다고 옆에 사람이 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낚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내 낚시를 해야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어, 그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얘기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욕심을 좀 부릴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건 어렸을 때 얘기예요. 영유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차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우리 몸에 배기 되는 순간부터는 양심이라는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무리되는 시기가 뭐 보통 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주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한테, 큰아이한테, 우린 앞으로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우린 그러고 살자.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고 그러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죠. 그러면 피해의식도 안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피해의식이 사실 욕심을 부르고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옆에 사람 고기는 옆에 사람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옆에 사람 건 그 사람 거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개인주의지만 이기적이지 않으면 피해의식도 없고 좀 더 즐거운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로 이것도 재밌는데 반칙. 어초를 또 어초 싣고 있네. 어초를 실패했네요. 어초. 자, 어쨌든 반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그 약간 피해의식이나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더 잡으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봉돌을 빨리 내려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야 내가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맨 뒤에 배가 25m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20m 뒤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뺏어오려고 내가 빨리 내리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게 되게 우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뽕떨은 똑같이 쓰되 내가 어기진 않겠다 이거야. 그 대신 편법을 쓰겠다. 빨리 내리는 거. 삑 소리 내기 전에 배가 도착해서 쓰려고 하면 벌써 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세요 했는데 한 5초도 안 돼서 벌써 가마 올려서 잡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물론 잘하셨죠. 잘하신 건데 잡은 건 잘하신 건데 먼저 내리신 건 잘못했죠. 먼저 내리시는 분들, 먼저 내리시는 분 때문에 엉키는 경우 많아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 올리고 있잖아요. 무조건 엉켜요. 무조건 엉킵니다. 날씨가 좋고 물이 잔잔한 날에는 뭐 그냥 막 해도 안 엉킬 때도 있고, 심지어 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모든 게 다 순조롭게 흘러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너무 좋죠. 근데 1년에 그런 날이 며칠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룰이 필요한 거고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내리세요 하면 같이 내려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 마리 더 잡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한 마리 더 잡겠다고 합니다. 그냥 저 사람 걸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한 마리. 이런 반칙들, 이것도 좀 자제하셔야 될 거고요. 그거하고 상반된 또 다른 반칙 같은 건데, 올리세요는 안 올려. 이거 참 약 올리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약 올려. 똑같이 돈 내고 와서 똑같이 낚시를 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안 올려. 올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심할 때는 이 정도면 제발 좀 올려주시라고, 똑같이 올려라 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전 내내
올리세요 했는데 다 올리고 기다리는데 맨 마지막에 혼자 올리시는 분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좀 동작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전 내내 심지어는 하루 종일 딱 쳐다보면 그 사람만 아직 안 올렸어. 딱 한 사람만.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만 그래요. 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비양심적인 거예요. 저는 선장이니까 얘기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낚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화딱지 나겠습니까? 나는 아까 올리래서 분명히 올렸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잡았다고 쳐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낚시하시면서 계속 늦게 올리시면서 잡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나가시면서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마리씩 나눠주십시오. 그분 본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분들 시간 다 뺏어서 본인 어창에 넣으셨는데 그거 본인 거 아닙니다. 다 나눠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대부분 늦게 올린다고 잡을 것 같죠? 못 잡아요. 100번에 한 번 잡을까 말까예요. 그런 비양심, 그런 반칙들, 그게 피해의식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현상낚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준비할 게 많은데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이거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면 잘 잡아. 준비할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학꽁치, 육포, 노란 고무줄, 노란 고무줄.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은요, 기본적인 내 낚시의 자세, 기본적인 낚시의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한 기술들의 습득, 그리고 매너, 에티켓이죠, 에티켓. 골프장 가면 페어웨이를 미리 가서 밟지 마라. 누가 공 가는 라인을 밟지 마라. 뭐 기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앞지르지 마라. 뭐 이런 에티켓들 엄청 많잖아요. 심지어는 애완동물,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키우는데도 패티켓이라고 해서 온갖 것들이 막 있고 한데 낚시 오셔가지고는 다 자기 맘대로. 에티켓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 놓고 당연하대. 옛날에 낚싯대 꽂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낚싯대 빼고 거기다 꼽아놓고 막 새벽에 와서 꼽아놓고 무슨 전쟁하듯이 막 이러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심했나요 제가 얘기가? 어쨌든 우리가 그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잘 잡히는 채비나 잘 잡히는 뭐 도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내가 잘 잡을 수 있는 기술, 내 잘 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는 배려,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냥 잘 잡는 데려다 주면 잘 잡는 그런 데를 타야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배라는 게 선장님이라는 그 어떤 존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지만 되는 그거 존재예요. 왜? 내 목숨을 거기다 맡기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못합니다. 하다못해 저 선장님이 무슨 뭔가 꼼수를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거의 범죄입니다. 범죄.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범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방관인데 소방관이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소방관의 자격이 없죠. 똑같습니다. 선장님들 안전관리자라는 어떤 그런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되는데 못 믿겠다? 그 배 타시면 안 돼요. 저 선장님이 조과를 장난을 쳤다? 아니면 뭔가 꼼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그 배 타시면 안 됩니다. 못 믿는 선장님을 어떻게 믿고 그 배를 탑니까? 저는 그 자세부터 벌써 애초에 그 못 믿게 되는 불신이 생긴 거에서부터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잡고 싶으면 최고 많이 잡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배 타세요. 저희 배는 잘 잡는 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하신 분들이 알아서 잡아가는 거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잘 잡고 싶으면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타세요. 그 배 타시면 잘 잡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소개해드립니다. 진짜로 소개해드려요. 믿지 못하면 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좀 과격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팩트예요.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좀 불편하고 할 수 있지만 꼭 얘기하고 싶었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불편한 얘기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엉키는 거에 대처, 이게 최근에 채빗줄을 판매하시는 그 채빗줄에, 고급 채빗줄에 보면 채빗줄에 도래가 없어요. 그래서 덜그럭거리지도 않고 덜 거기에 꼬이기도 하지만, 가지줄에 채빗줄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엉킬 수밖에 없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돌에단지 빙글빙글 뭐 이런 걸 달기 시작했는데,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엉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엉킨 걸 풀고 있자니 너무 시간 낭비가 많고 힘들어요.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최고급 그 채빗줄, 최고급인지는 모르겠고 고급 채빗줄이 다시 묶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도래가 있거나 뭔가 어떤 연결 부위가 없기 때문에,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끊으면 끝나는 형태의 채빗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안 끊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 그걸 풀고 계시더라고요. 한 사람은 직결이고 한 사람은 채빗줄이 달려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직결인 사람은 그냥 턱 끊어갖고 쭉 빼면 되니까. 근데 둘 다 채빗줄, 거의 100%다 채빗줄, 20명이 다 채빗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이 이거, 뒷사람이 이거 누가 엉키면 채빗줄하고 엉키면 이거 끊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서로 못 끊는 거예요. 누굴 걸 끊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못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내 걸 포기하고 끊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없이 채빗줄을 샀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비싼 애기를 샀는데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았다고 뭐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바늘이 닳고 바늘이 무뎌지고, 한치 이런 낚시가 아닌 다음에는 바닥 낚시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늘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비싼 걸 고급을 쓰는 이유는 그 바늘의 그 예리함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품 취급을 해서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애지중지 하셔갖고 끊어지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끊어지는 거 안타까워하는 만큼 저는 밑걸림에 대한 대처나 어떤 기술 습득을 좀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밑걸림에 걸렸는데 이걸 감당을 못해요. 0.85 라인인데 뭐 가서 제가 봤더니 뭐 6호 뭐 4호 이런 그런 아주 진짜 끊기 어려운 그런 라인도 아니에요. 0.85, 0.6호예요. 6호가 아니라 0.6호, 0.85인데 이걸 못 끊고 계신 거예요. 못 끊고 계신 거는 힘이 부족하거나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못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좀 습득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경우가 있는데, 밑걸림에서 회피 능력이나 밑걸림의 기술들 좀 습득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끊어내는 기술도 좀 최소한 끊어내는 정도는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걸 미리 못 하시는 건 밖에서 뭐 그걸 준비를 못 하니까. 근데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걸어놓고 끊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저는 그래요.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론 교육을 하고 그 다음날 실습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벤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밑걸림 걸린 걸 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정도는 습득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밑걸림을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채비를 묶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낚시나 사냥, 이런 수렵, 이런 것들은, 뭔 걸 취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입니다.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혼자 하시는 낚시면 그럴 수 있지만 선상 낚시에서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무장이 있는 배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장님이 밑걸림 뭐 끊어주는 사람인가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간혹 보면 밑걸림에서 끊지를 못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4명, 5명 같이 오셨는데, 그 초보자분을 모시고 온 분도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죠. 사무장님이 없으면 선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분이 사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실력을, 내 경력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누구한테 속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 자신한테 속이고 있을 거예요. 밑걸림도 끊을 수 없는 정도 수준인 분이 실력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장비가 좋아서, 복장이 좋아서, 이런 경우 꽤 봅니다. 못 끊어요. 못 끊으니까 잠깐만, 야, 가위 가져와봐 해서 가위로 탁 끊어요. 0.85, 0.65 라인을 가위로 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낚시의 어떤 스킬, 어떤 습득 수준이면 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낚싯줄을 밑걸림에 걸렸을 때 끊는 방법은 다음 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번 편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편에 어차피 해가지고 좀 편집해서 좀 여러 편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엉키는 거에 대해서, 엉키는 거, 푸는 거, 그 다음에 밑걸림,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와 탈출 방법, 그리고 대처 방법들 끊는 거, 이런 것들 다음 편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잡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고기를 많이 잡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 이만큼이 배려라든지 이해라든지 그런 걸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